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파이썬 자료형의 에, 마지막인 집합 자료형, 불 자료형, 그리고 자료형 값을 채정하는 공간 즉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 자료형은 이제 파이썬의 여러 자료형 중에 좀 비교적 늦게 이제 도입된 자료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집합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이제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기능들을 지원하는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뭐 이렇게 다른 자료형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s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딕셔너리하고 비슷하게 중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원소들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좀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set이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만드는 거고, 또 문자일인 경우도 이제 이렇게 문자열을 가지고 s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처럼 사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개별 문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원소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형태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괄호를 바로 이용해서도 딕셔너리하고 비슷하게, 물론 이제 딕셔너리는 키하고 밸류로 이제 쌍으로 이제 원소 요소 값들을 만들지만, 집합 자료형에서는 바로 이제 개별 요소들을 바로바로 이제 컴마로 분리해서 만드는 형태인 거죠. 뭐 간단하게 보면 뭐 이렇다는 겁니다. S 책이 예제를 한번 따라 해보면 이렇게 여기서 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S1이 이렇게 되는데, 타입을 한번 보면은 이제 set 그 집합 자료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른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set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것은 방금 문자열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보시면 여기 hello라고 하는 문자열 내의 개별 문자들이 이제 집합의 요소로 되긴 하는데, 보면 총 5문자잖아요. H, L, L, O 하고 L이 지금 2개인데 집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hello는 L 중복된 게 이제 하나로만 추격되죠. 그래서 집합에서는 특징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여기는 뭐 이제 지금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순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덱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S3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요 안에 요소 값들이 순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나 튜플처럼 이렇게 0인, 1인이라고 하는 인덱싱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집합은 이런 식의 뭐 인덱싱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집합의 집합의 연산을 하거나, 또는 방금 이런 기능들 있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기능들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리스트나 또 튜플 같은 여러가지 다른 자료형에서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 걸 이제 집합으로 변형시키게 되면 그 유일한 이제 요소 값들을 얻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의미입니다. 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 2, 3, 4, 2 뭐 이런 식으로 2, 4 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얻고 싶은 것은 이렇게 1과 2와 3, 4 뭐 이런 식의 유일한 요소 값들만 얻고 싶을 때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셋하고 하면 어떻죠? 1, 2, 3, 4 유니크한 고유한 이제 요소 값도 얻을 수 있죠. 이놈을 다시 이제 리스트 값으로 변경하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리스트인데 1, 2, 3, 4, 2 고유한 요소들만 이렇게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엑셀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좀 구분을 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종류로 있는 건지 데이터가 수백만 개, 수십만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실제 값들이 막 이제 분포가 막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실제로 어떤 값들이 유형이 있는지 그 유형 종류만 알고 싶어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집합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고유한 유일한 값들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제 주로 그 자체 인덱싱을 해가지고 값을 이렇게 얻어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런 집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대상으로 어떤 그런 연산들을 할 때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리스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튜플도 당연히 가능하죠. 세트에서 튜플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제 집합으로 다 변형시킬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셋이 가지고 있는 집합이 가지고 있는 함수들, 기능들을 살펴보자 그러면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dd, clear, copy, difference 여러 가지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difference 이건 차집합이라는 차집합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intersection 이건 교집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하면 합집합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기능들을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기호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차례대로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먼저 S1에서 집합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보죠. S2도 4, 5 이렇게 집합을 2개 만들었는데 먼저 교집합을 해보죠. 교집합 S1하고 교집합은 영어로는 교집합을 AND라고도 하죠. AND. 나중에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렇게 AND라고 이게 이제 %% 기호인데 이게 이제 AND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이제 교집합을 나타내게 되죠. 교집합은 S1과 S2에 공통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4, 5, 6, 이게 4, 5, 6 2개가 공통으로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4, 5, 6 이렇게 교집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자료형들에 사용하는 기호들은 사실상 그 안에 함수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AND라고 우리가 있는 이유가 아까 함수를 보면 여기 AND가 있죠. AND가 요걸 사실 이제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s1.end AND s2 이렇게 이제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요거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 위에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걸 지원합니다. 인터섹션이죠.
이런 함수를 지원하죠. 그래서 이제 S1 이제 사용하고 지원해서 S2 이렇게 하면 4, 5, 6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도 된다. 합니다. 합집합은 이제 OR로 이제 표현하죠. OR, 영어 유니온 이런 식으로 S1하고 OR는 이렇게 이제 S2로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점점 두 개, 바 두 개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데 기원은 키보드에서는 원 위에 있는 거죠. 원 위에. 쉬프트 키를 누르고 원 키를 누르면 이제, 요게 이제 기호를 쓸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합집합 기호고, 수학에서 이걸 OR라고 읽습니다. 영어 OR 있잖아요. OR. 혹은이에요. 혹은 우리나라 혹은 S1이거나 SE인 것.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합쳐놓은 것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쓰면 이게 이제 전체를 합집합이 되는 거죠. 양쪽. 하지만 4, 5, 6이 이제 공통되어 있지만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4, 5, 6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게 OR가 있습니다. OR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혹은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해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즉 S1. 유니온하고 S2 이렇게 되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죠. 이게 이제 합집합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OR라고 있고, 요놈은 AND라고 읽는다. 동일한 말로 인터섹션이 이제 교집합이고 유니온이 합집합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차집합이 있죠. 차집합은 이제 빼는 건데, S1 집합으로부터 S2를 뺀다는 의미는 S1이 있는데 S2를 뺀다라고 하는 건 자기한테 있는 S1에 있는 요소에서부터 S2에 있는 것들 있죠. 4, 5, 6에 해당하는 걸 빼고 나머진 거죠. 즉 S1으로부터 S2에 있는 요소들을 뺀 나머지 1, 2, 3만 남잖아요. 7, 8, 9는 없으니까 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차집합은 그냥 마이너스 기호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만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차집합은 디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1. 디퍼런스하고 S2를 빼면 1, 2, 3이 남죠. 물론 AND나 OR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S1, S2가 차집합은 반드시 무엇을 빼느냐 이게 순서를 잘 지정이 돼야지. 만약 뒤집어지면 순서가 전혀 다른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다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다가 집합 자료형에다 특정한 값을 하나를 이제 추가하는 경우를 얘들하고 아까 봤을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다가 새로운 요소를 하나, 원소를 하나 집어넣겠다. 그러면 얘들하고 하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얘들. 이걸 이용해가지고 4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면 S1이 1, 2, 3, 4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추가가 된 거죠. 여러 개의 값을 추가하려고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업데이트. 동시에 여러 개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업데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이건 딕셔너리에도 있는데, 딕셔너리에도 이런 이제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책에서는 다루지 않아가지고 뺐었는데, 어쨌든 딕셔너리에도 있는 거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S1에다가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고 집합을 해주면 되는데, 집합이 아니더라도 4, 5, 6 이렇게 예를 들면 S1이 이제 물론 중복된 건 하나만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무브도 이제 집합에서 특정한 값을 제거하고 싶을 때 뭐 하는 거죠. s1. remove 하고 뭐 2를 3을 제거하겠다 그러면 s1에 보면 이제 3이 제거되는 걸 알 수 있죠. 이 마이너스 해당하는 거에 차집합은 그 함수는 기호로 물론 디퍼런스가 있긴 하지만 그 기호에 해당하는 것은 서브라고 하는 게 서브가 이제 서브트랙 그래가지고 뺀다는 의미인데 뭐 그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요 기호로는 이렇게 쓰지만 뭐 이런 게 있다. 다음은 이제 이 정도 이제 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 재령을 한번 보도록 하죠. 불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글로 불이라고 써져 있는데 영어로 하면 이렇게 이제 BOOL 해서 불대수라고 하는 게 있죠. 불이 이제 원래 사람 이름인데 자료형이 이제 참과 거짓으로만 되어 있는 자료형입니다. 실제로 이제 자료형이 갖는 게 true하고 false라고 하는 두 개의 이제 값만 갖는 이제 자료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A는 true이고 B는 false이다. 반드시 이제 앞에 true의 T자와 false F자는 이제 대문자로 써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파이썬 프로그램 기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true냐 false냐라고 하는 불 변수가 불 값으로 대치되는 어떤 것들이 아무튼 자주 사용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A가 지금 true하고 false하고 값을 주고 타입을 통해 가지고 A의 변수 타입이 뭐냐 라고 자료형의 타입이 뭐냐 이렇게 이제 클래스 불이라고 하는 게 써져 있죠. 불 타입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값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지정해 놓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는 이제 이렇게 특정한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프로그램 문장이 있으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판별해 줄 때 그 리턴 값을 쓰는 거죠. 여러분이 아직 조건문이나 뭐 반복문 같은 다음 3장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약간 제약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쓰여진 문장이 참이냐 혹은 거짓이냐를 요런 이제 부울 변수 값으로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이제 이제 한번 해볼까요? 1과 1은 왜 되는지 기억이 나겠죠? 이게 같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쓰면은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가르치도록 하는데 이러면 물론 1과 1은 에러가 나죠. 말이 안 되는 형식이고 이렇게 이제 이퀄을 두 개 쓰면 1과 1이 같죠?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겁니다. 1과 만약에 2가 같냐고 어떻게 써요? false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냐 작냐도 수학적으로 쓰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 이르면 true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하게 되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할당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A가 뭐냐 여러분은 즉 요 1과 1이 같냐라고 하는 결과가 A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그 true라고 하는 불리한 값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이런 데이터 타입을 갖는 변수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논리를 이용해서 뭔가 일을 처리하는 이제 프로그래밍인데 나중에 이제 이런 조건식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테니까 불 자료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실제로 이제 보면
파이썬에서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걸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문자열인 경우에도 이게 참과 거짓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이 공백이면,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안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외다운표든 쌍다운표든 이렇게 쌍을 해가지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제 거짓, 그리고 이제 널인 경우,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렇지만 무언가 들어있으면, 뭐 하나라도, 다운표라도 하나 들어있으면 참이 되는 거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가 어떤 문자열이 실제로 뭐가 들어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참과 거짓이냐를 따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리스트나 튜플이나 뭐 집합이든 또는 딕셔너리든 비어 있으면 다 거짓인 거예요. 비어 있으면 FT면 불값으로 보자 그러면. 아무튼 근데 뭔가 요소값이 있으면 참이 되는 거죠. 또 수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었어도 0이면 거짓인데 나머지는 다 참이에요. 뭐 1만 참인 게 아니라 1, 2, 3, 4 무슨 수든지 다 참이고, 불 변수 입장에서 보면 유일하게 0만 거짓이 되는 거지. 넌이라고 하는 이제 값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어떤 특정한 값을 지정해 놓기 힘들 때 변수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다. 근데 사실은 뭔가 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넌도 거짓이다. 되게 특징을 보면 문자열이 없고 리스트든 튜플이든 뭐 집합이든 딕셔너리든 비어 있으면 그게 거짓인 거고, 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0이 거짓이고, 또 아무것도 없다, 넌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가끔 헷갈려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뭐가 없으면 0이면 숫자는 거짓이다 하고 나머지는 다 참이다. 뭔가 말씀. 사실 이제 거짓이 숫자가 훨씬 적죠. 이건 딱 정해졌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개 정도 되니까. 아무튼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책에 약간의 코드가 나왔는데 뭐 같이 해보는 걸로 하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는 어쨌든 문자열이죠. 근데 이걸 이제 불 함식을 해가지고 그러면 폴스가 된다. 폴스가 A라고 하는 비문자열이 불리한 변수 타입캐스팅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불로 보자 그러면 폴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죠. 아무 숫자 하나 쓰면 true인데 유일하게 0만 폴스가 되는 거예요. 수식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걸 약간만 저 설명할게요. 나중에 이 다음 장에 이제 어차피 다룰 내용이니까 여기서 약간 이제 맛배기로 좀 보는 거죠.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일문은 이제 반복문인데 이런 식으로 씁니다. 파일하고 여기 이제 조건식이 나와요. 조건식이 나오고 참인 경우만 여기 이 부분이 조건식 이렇게 써놓고 이제 설명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이게 프린트가 안 돼 있네. 잠깐만요.
프린트 리스트가 일일이 출력을 해야 되나? 잠깐만요. 현재 출력이 안 됐는데 현재 A가 이제 empty가 되죠. 왜냐면 여기서 한번 화일문을 통해 버리면 지금 A 팝할 때마다 D부터 이제 요소값이 하나씩 빠져나오죠. 리턴해주고 그 A 자체가 이제 변경이 되는데 이미 이 상태가 됐으면 A가 이제 빈 상태인 거죠. 근데 제가 빈 A를 갖다가 다시 사용하려고 했으니까 아무 출력이 안 되고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 다시 이제 A 값을 1, 2, 3, 4로 하고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러면 다시 A 상태로 넣을인데 초기에 A가 이제 1, 2, 3, 4라고 하는 리스트였어요. 화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조건식이 써주고 콜론이 이렇게 써주고 이 안에 있는 문장들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즉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한번 다시 설명하면 파일을 하고 한 칸 띄고 여기가 이제 조건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식. 그리고 콜론을 하고 여기가 이제 문장들이 쭉 들어가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화일문에서는 이 조건식이 true일 때, true인 동안, 화일이죠. 이 조건식이 true인 동안 여기에 있는 문장들을 차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실행하고 다시 조건식을 보고 true이면 또 여기를 또 실행하고 계속해서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띄어쓰기 되죠. 들여쓰기, 띄어쓰기, 들여쓰기,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화일문에 걸려있는 문장들이 쭉 이렇게 써여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a.pop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는 거고 print a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두 가지 일을 이 화일문의 조건식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이제 true인 동안 이걸 이제 계속해서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자 그러면 현재 좀 키워봤거든요. 자 그러면 초기에 A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리스트가 공백이 아닌 상태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어때요? 이 조건식이 true죠, true. true예요. 초기에. 그래서 여기 처음에 while하고 A를 쓰게 되면 이 A를 이제 bool로 보고 불변수로 보고 보면 이게 true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a.pop 하게 되면 리스트에서 a.pop 하게 되면 어떤가요? 이 리스트 제일 끝에 있는 4값을 빼죠. 4값을 빼서 이제 받는 게 없으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초기 상태에는 초기 상태에서 팝 한번 하게 되면 1, 2, 3만 남게 되죠. 1, 2, 3. 그 상태를 이제 프린트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1, 2, 3이 이제 프린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문장을 실행했으면 다시 화일로 돌아옵니다. 반복한다는 게 그 의미예요. 다시,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계속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왔지만, 이 조건식을 만나게 되면, 이 조건식에 걸린 문장들을 싹 수행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화일의 조건식은 또 A를 다시 보는 겁니다. 그때 A 상태는 이거죠. 1, 2, 3. 여전히 빈 상태가 아닌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 이 상태도 true죠, true. true. 그러니까 또 요 밑에 이제 두 문장을 또 실행하죠. 그래서 A로부터 또 팝하게 되면 어떻죠? A에서 3을 또 빼게 되는 거죠. 날라간다. 1, 2만 남게 되죠, 1, 2만. 그리고 또 그놈을 프린트 하죠. 여기 이제 프린트 된 거잖아요. 1, 2.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아직까지 화일 A는 A가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1, 2인 경우 이제 1, 2까지 왔지만 또 이제 A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1, 2를 보는 거죠. 1, 2를. A가 현재 상태인 이 상태가 true죠. 그래서 true면 또 이제 팝하고 1만 남을 때 이제 프린트하고 또 다시 이제 상태가 들어가서 또 하나만 남아도 true죠. 1만 남은 상태도 true니까 또 팝하게 되죠. 이제 빼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 빈 것을 프린트하게 되죠. 빈 걸. 프린트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이 상태로 돌아가는데 A, 화일 A. 이번에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A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비어 있다는 거 뭐였죠? false잖아요. false. 네. false로 해서. 근데 false를 만나게 되면 화일문이 조건문이 이 전체를 이제 빠져나오죠. 화일문 다음으로 넘어오는 거죠. 아래에 있는. 근데 더 밑에는 없으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이 현재 화일문이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A를 한번 출력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반복문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프로그램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일일이 이제 하나씩 사실 처음에 집에 가서 이야기했겠지만 화일이나 포문이나 이렇게 반복문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자꾸 해봐야 돼. 선생님도 대학교 1학년 때 다닐 때 물론 한 30년 전이긴 하지만 이런 반복문 공부할 땐 상당히 머리가 아팠어요. 익숙하지 않은 거여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뭔가 리스트가 요소가 채워져 있으면 true이고 비어 있으면 false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문에서 그런 조건식을 true인지 false인지를 사용해가지고 true인 동안은 계속해서 이걸 변경 문장들을 실행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조건식을 확인하고 또 true이면 또 돌아오고 실행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여기 지금 A라고 하는 리스트가 이제 그 조건식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하나씩 빼는 거잖아. 팝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는 그냥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조건식 따지고, 하나 빼고, 4를 빼고, 또 조건식 따지고, 3을 빼고, 또 조건식 따지고, 2를 빼고, 조건식 따지고, 마지막에 2를 빼고, 이제 조건식을 따졌을 때는, 마지막에 이제 empty면, false가 되잖아, false. A가 여기, 화일가. 그러면 이 화일문이 끝나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길게 설명했는데, 어차피 또 반복문에 할 때 다시 다룰 거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하죠. 그 다음에 책에 if문 조건문도 해놨어요. 조건문도 해가지고 if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해놓고 보죠. 방법이 참 편하네. 그 다음에 else 해놓고 else는 조건 넣고 그러면 이 결과 거짓이다 라고 쓰는 건데 근데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조건문은 if를 가지고 있어요. if나 if, else 이렇게 elif 이런 게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화일문하고 비슷하게 if 해가지고 여기 조건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참이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즉 if문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한 문장인데 여러 문장 쓸 수 있어요.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if에 걸린 예를 들면 이렇게 if하고 조건식 있고 콜론하고 화일문하고 구조가 비슷하죠. 이게 조건식. 여기가 문장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문장. 스테이트먼트 들어가는데 1, 스테이트 2, 스테이트 3 문장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이제 if문 조건 이 if문에 걸리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이 참이면 true이면 if문에 걸려있는 문장들을 쭉 다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false다.
거짓이다 그러면 요거 실행하지 않고 건너뛰고 다음으로 이 부분이 끝나는 거죠. 근데 else가 있으면은 요거 아니면 요거인 거예요. 즉, 이 부분이 true이면, 참이면 요걸만 실행하고 이 전체를 건너뛰고, 만약에 이 부분이 거짓이다. 이 부분이 조건식이 거짓이다 그러면 요 부분은 실행 안 하고 else문에 있는 이것만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만 실행.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전체가. 다시 이야기하면 if하고 조건식 여기 뭐 문장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 else가 있고 이건 조건식이 없죠. 이렇게 문장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 조건식이 true이냐 false이냐에 따라서 요걸 실행할 건가 아니면 요걸 실행할 건가 정하는 거죠. 여기가 true이면 조건식 true이면 요것만 실행하는 거고요. false이면 요것만 실행하는 거죠. 양자 택이라는 거예요. 양자 택이에요. 둘 중에 else를 사용하면 요것만 하거나 요것만 하거나 하죠. true이면 요것만 하고 false이면 요것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 어때요? empty잖아요. 리스트가 false죠. false. 그러니까 이 문장을 실행하지 않는다. 대신 else 문장, else에 있는 else라고 하는 키워드에 걸려있는 문장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걸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출력되는 거예요. 거짓이. 책에 있는 동일한 사례로 보면 if하고 이번엔 true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일만 합시다. 책이 길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참 else 하고 else는 조건이 없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제 참이 왜냐면 이 부분이 이제 empty가 아니니까 true죠. 요소값이 있으면 true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요것만 실행이 되는 거죠. 요건 실행이 안 되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리스트가 empty이면 거짓이다. 뭔가 요소가 있으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일명과 if else라고 하는 조건식을 조건문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뒷부분에 가서 반복문은 사실 이런 조건문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한 번만 하는 건데 한 번만 쉬는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조건 이런 것은 여러 번 해야 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조건을 여러 번 한다. 이제 이 부분은 해주는 거죠. 조건식 true인 동안 계속해서 얘들을 실행해 주도록 하는 거죠. 뭐 이게 이거고 이제 뭐 책의 불연산의 다음이 나온 게 이제 했는데 제가 앞에서 해본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해당하는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비어있으면 문자열도 비어있으면 거짓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리스트 방금 해봤듯이 리스트에 뭐 값이 있으면 true이고 비어있으면 false이다. 숫자는 0만 false이고 나머지는 다 true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변수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변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파이썬처럼 C 언어에서는 좀 어쨌든 뭐 이게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특정한 값을 가리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다 해봤었는데 이제 좀 명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1이라고 하는 값은 있는데 그 값은 실제 1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값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거예요. 메모리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조를 안 배웠지만 CPU가 있잖아요. 연산을 담당하는 그래서 계산을 CPU가 이렇게 인텔 뭐 i7인 예전에 막 이런 CPU 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성능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CPU가 이제 계산하는데 계산하려고 그러면 계산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메모리예요. 메모리에가
카드로 돼 있죠. 컴퓨터 혹시 열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금으로 이렇게 막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홈도 이렇게 파져 있어가지고 꼭 딱 꽂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메모리예요. CPU가 이 메모리에 지정되어 있는 값을 읽어 들여와가지고 계산을 하고 다시 이렇게 보내게 되죠.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메모리에다가 있는 값을 가지고 처리하고 마지막은 이제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하드디스크에다가 이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예를 들면 뭐, 스파이더를 실행시킨다 그러면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스파이더 프로그램 소스가 이 메모리에 올라오는 거라. 메모리에 올라오면, 그것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키보드에서 막 연산을 실행하게 되면 CPU가 이 메모리에 있는 애들을 불러다가 이제 하도록 하게 돼 있죠. 왜냐면 이제 하드하고 다이렉트 연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느려. 그래서 중간에다가 이렇게 메모리를 두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고성능 버스가 있어서 연산을 아주 빨리 처리할 수 있죠. 속도가. 중간에다가 중간에 메모리를 많이 꽂아놔야,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 막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 해놔야, 속도를 빨리 해서 연산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드 디스크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1이다라고 해놓으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에다 1을 써놓는 거죠. 그리고 A라고 하는 변수도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그 메모리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도록 해놓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도, 파이썬이라고, 사실 이제 문장 우리는 이렇게 영어로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이게 숫자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 놈을 갖다가 B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라, 라고 이제 메모리에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리스트 형태로 1, 2, 3 이렇게 이제 메모리에 있을 텐데, 그 놈을 C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equal이라고 하는 걸 이제 두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우니까 equal 하면 이게 둘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equal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놈이 요놈을 가리키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건 뭐였죠? 두 개를 쓰는 게 같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같냐 물어보는 거. A가 1이냐? 이거는 결과는 뭐예요? true냐 false냐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equal이고 얘는 할당이다, 할당. A가 2를 가리키도록 할당하는 거죠. assignment가 영어로 할당이죠. 처음엔 이제 그것도 힘든데, 무조건 뭐든지 처음 접해보는 건 힘들어요. 그 부분은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런 걸 익숙하게 하는 게 결국 공부인 거라고. 남보다 더 많이 익숙해진 게 공부를 많이 한 거니까, 자꾸 해봐야 돼. 자꾸 해봐서, 나한테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해야 되겠죠. 선생님 3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했던 이야기고, 가르치면 메모리 주소라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아이디가 메모리 주소는 아니지만 아무튼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저는 이제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해놨잖아요. 한 적이 있었을 건데, 사용하기도 하고, 1, 2 이렇게 있으면, id, a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a라고 하는 놈이 1, 2를 가리키는데, 그거에 여기서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소라고 일단 생각하셔도 돼요. a가 요놈을 가리키는데, 그걸, 가리키는 주소가 요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b는 1, 2 이렇게 또 동일한 리스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동일한 리스트인데 A하고 B 아이디를 한번 보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르잖아요. 둘이 달라. 잠깐만요. 제가 계산서가 됐네, 설명이.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럼 A하고 B가 같냐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A equal B 이렇게 하면 true죠. 왜냐면 이 값이 같잖아. 1, 리스트에 1가 같죠. 그렇지만 이제 가리키는 게 서로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1, 2라고 하는 놈이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A가 K를 가리키는 거죠. 이 경우는 또 1, 2를 만들어 놓고 B가 가리키는 건데 이 둘은 전혀 메모리상에 다른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공간에 1, 2라고 하는 다른 공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지금 그놈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둘이 값은 같지만 실제 위치하는 건 다른 거다. 즉 이걸 객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객체. 서로 A, B는 서로 다른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다른 객체를.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보죠. 이거 다른 의미로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 A equal B 그러면 그럼 당연히 A도 B도 둘 다 1, 2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 다시 합시다. A는 1, 2 이렇게 해놓고 B가 A를 가르쳐도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A도 B도 1, 2인 건 알 수 있죠. 이렇게 잘못 좀 들어가는데 A를 1, 2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B가 A를 가리키도록 하고 A, B를 출력해보면 이게 같은 다 1, 2가 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1, 2 라고 하는지 이거 리스트를 만든 거잖아요. 1, 2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요게 A가 이제 이걸 가리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1, 2 이렇게 하면 이게 만들어진 메모리 안에 A가 이제 변수가 그놈을 가리키도록 하는 거죠. 근데 요게 뭐냐 그러면 요게 B가 A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이 의미는 B가 동일한 A가 가리킨 놈을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래서 아까하고는 다르죠. 아까 여기를 B equal 1, 2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 1, 2를 만들어가지고 새로 1, 2를 만들어서 B가 그놈을 가리키기 위해서 둘이 전혀 메모리 공간에 다르게 있었는데 다르게 아까는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번에는 객체는 하나인 거예요. 객체는 하나. 1, 2라고 객체는 하나. 다만 A도 그놈을 가리키고 있고 B도 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ID A하고 ID B하고 같죠? 같아요. 즉 같은 대상을 A, B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A의 0번, A 0번이 뭐죠? A 0, 1이죠, 1. 숫자예요. 그놈을 한번 변경시켜 볼까요? 3이라고 해봅시다. A 하게 되면 3, 2로 바뀌었는데 B는 어떨까? B는 B를 출력해보면 B도 3, 2로 바뀌잖아요. 동일한 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1, 2를 A하고 B가 동일한 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A를 만들어 놓고 요 1, 2를 객체를 만들어 놓고 리스트 A 가리키고 한 다음에 다시 그 A를 B가 가리키도록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동일한 걸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요 값을 뭐 A를 통하든 B를 통하든 A의 0으로 이렇게 하든 혹은 B의 0을 이렇게 하든 해가지고 그 리스트 객체를 접근한 다음에 인덱스로 그놈을 3으로 바꿔주면은 A 입장에서 보나 B 입장에서 보나 동일하게 이제 3, 2로 바뀐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결부해서 카피, 복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사
복사라고 하는 건데, 즉 이렇게 하면 카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A equal B 이런 식으로 B equal A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복사가 은밀한 의미의 복사가 아니라 그냥 같은 걸 가르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같은 걸 가르치도록.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B도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지. 은밀한 의미는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게 복사잖아요. 카피라고 하는 게 복사본을 만든다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이건 복사가 아니다. 복사가 아니다. 복사는 말 그대로 1, 2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있으면 그거 내용물이 똑같은 객체를 하나 더 만드는 거. 그래야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복사가 아니다. 이런 방법은 복사가 아니다. 어떻게 하냐? 책에 나와 있지만 지금 A가 3인데 3이라고 그럽시다. 아니, 다시 합시다. A가 1, 2다 그러면 이걸 B가 A를 가리켜 이렇게 하면 이건 복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의 방법은 책에 슬라이싱을 하는 슬라이싱 A의 전체 생각이 나나요? 리스트에서 슬라이싱이 예를 들면 0번부터 이렇게 하면 여기는 끝까지 다 그랬죠. 0번부터 끝 1부터 뭐 이렇게 비워놓으면 끝. 반대로 앞에를 비워놓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0번부터 한 앞에까지 4까지 이렇게 하는데 양쪽을 다 비워놓으면 처음부터 끝이잖아요. 슬라이싱을 하게 된다는 것은 새로 그 곡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새로 만들어주는 거. 즉 이렇게 하면은 A를 대상으로 전부죠. 전부를 대상으로 하나 만드는 거. 새로 하나 만드는 거. 새로 만들어서 B가 이제 걔를 가리키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A에 뭐 두 개밖에 없어서 좀 그러긴 한데 좀 여러 개 있다 생각합시다.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이걸 A라고 해보면 A에 0번부터 3번까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언가에다가 할당을 해준다 그러면은 어때요? 0, 1, 2까지죠. 그래서 요거 의미는 1, 2, 3, 3개 0번부터 하나 앞에까지 0이고 1이고 2잖아요. 이게 3인데 여기까지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슬라이싱 하면 새로 만들어줍니다. 새로 만들어서 걔가 B한테 줍니다. B가 이제 걔를 가르치도록 하는 이게 마찬가지죠. 그러면 전체를 대상하니까 이걸 새로 만들어서 B에게 할당해 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해보면 ID A, ID B 그러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르죠. 새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제 카피인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 B가 있고 A가 지금 그 애를 가리키고 있는데 요 인덱스 슬라이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 전체니까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놈을 B에게 주잖아요. B가 걔를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카피가 된 거지. 그래서 아이디가 되잖아요. 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 A is B 이게 이제 false죠. false. 즉 여기 is는 둘이 같은 객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A equal B는 같아요. 요거하고 요거는 그게 차이점인데 is는 두 객체가 동일한 거냐라고 묻는 거고 A equal은 A하고 B의 값이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즉 A, B하고 보면 값이 같잖아요. 값이 같아. 그래서 요건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얘는 1, 2, 1로 돼 있잖아요. 값이 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 is는 뭐냐면 값이 같은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A하고 B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id a하고 방금 복사를 했기 때문에 id b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건 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시 합시다. A에 1, 2가 있고 B가 A가 가리키는 놈을 그렇게 외워봅시다. 그러면 A도 1이고 B도 1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둘은 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A는 어떨까요? 있으면 이건 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카피가 아니고 동일한 객체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있으면 A하고 B가 동일한 객체를 가리키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1과 2가 되어 있는 것을 A가 좀 만들어서 이제 가리키도록 하는 거고, 요게 카피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B가 동일한 걸 가리키다는 거예요. A, B가 동일한 걸 가리키죠. 그래서 is도 true가 됩니다. is도 true도. 당연히 값은 똑같은 값이니까 true가 되지. 동일한 객체냐, 같지만 동일한 객체냐. is가 그 equal하고 is가 전혀 다르다 라고 하는 거야. 아셔야 돼요. 의미가 얘는 값이 같냐라고 하는 거야. 최장 공간이 다르든 상관없어. 동일한 객체가 아니어도 값이 같으면 이건 true고, is는 당연히 값은 같지. 만약에 true다 그러면. 그러면서 또 대상도 동일해야 돼. 가르치고 있는 게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슬라이싱 기법을 사용해서 카피를 되지만, 또 다른 카피는 이제 카피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카피라고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빌트인 함수가 아니에요. 즉 파이썬을 시작하면 바로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내장되어 있다 그러는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아니고 별도의 모듈로부터 임포트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거 한번 보죠. 이렇게 하면 카피라고 하는 파이썬 모듈이 있거든요. 모듈은 사실 파이썬 파일인데, 파이썬 파일에가 이 파일 카피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파이썬 모듈로부터 이 카피를 임포트해라, 수입해라는 이야기죠. 수입하면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수입하면. 그래서 A가 하나 더 늘려 써보자. 이거는 3 이렇게 따르면 B에다가 카피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카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요 함수가 요놈인 거라고. 우리가 뭐 프린트니, 뭐 불이니 이런 거, 프린트니, 불이니 이런 것들은 다 빌트인이나 뭐 이렇게 임포트 하지 않았잖아요. 별도로 자동으로 임포트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빌트인 함수라고 하고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장되어 있지 않은 함수들은 모듈을 만들어서 거기다 두고 우리가 이렇게 필요할 때 불러다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파이썬으로 이용해서 어떤 함수 이제 파일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그걸 재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A하고 B가 이제 카피가 되는 거 한번 볼까요? A is B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폴스가 된다고. 폴스가. 즉, 요 A라고 하는 놈은 1, 2, 3이라고 해서 지금 A를 가리키게 있겠죠. 카피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A라고 하는 객체, A가 가리키는 객체를 가져와서 그놈을 별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카피본을 만들어 놓고 B에다가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다른 객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내용 값은 같죠. A 그렇게 해볼까요? 이 경우는 이제 true가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카피라고 하는 의미하고, 객체를 동일한 걸 가리킨다, 뭐, 이런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자주 이제 해보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이제 책 다루고 있는 게, 변수를 만든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이런 식으로든지 변수들을 따로따로 우리 할당할 수 있지만 튜플처럼 이렇게도 할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수들을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값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할당해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줄 수 있는데 하나씩 뭐 해보죠. 별게 아니라 뭐 A, B 이렇게 해가지고 1, 2 이렇게 되면 우리가 A는 1로 B는 2로 이렇게 주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A는 1이 되죠. B는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원래 이제 이 부분이 가로가 없으면 디폴이다 그랬잖아요. 컴마로 구분해놓으면 이것도 똑같다. 이렇게 하고 뭐 리스트 형태를 해서 여기 앞에 변수를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동일하다. 또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잠깐만 A, B를 써야 되는데 숫자는 변수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도 이제 초기화를 시키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조심해야 되는 방법이긴 한데 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것은 좀 내부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파이썬이라고 문자열을 만들어 놓고 먼저 B 할 때 요게 먼저 된다고 얘를 가르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B를 A가 가르치도록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 의미가 요것부터 먼저 되는 게 오른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파이썬을 먼저 만들어지고 B가 그놈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걸 A가 다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는 어떻게 써요? A is B는 true겠죠. true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책에 있는 A하고 B는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 둘을 바꿔보는 거죠. 동시에 A하고 B 값을 A, B를 B하고 A를 주고 그러면 어때요? A가 B를 가르치고 B가 A를 가르치잖아. 서로 이제 다른 값은 3과 5는 그대로 있는데 가르치는 걸 다른 상대편이 가르치고 있는 걸 가르치도록 하는 거죠. 즉 3을 만들어 놓고 A가 가르치고 있고 5를 만들어 놓고 B가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A가 B를 가르치도록 하죠. A를 이렇게 B는 A를 가르치도록 하고 A가 B를 이렇게 B는 A를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A 해볼까요? B를 해보면 2의 값이 바뀌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파이썬에서 지원되는 기능이고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돼요. C 언어에서는 이런 자바에서 아마 이게 안 될 건데 교환할 때 수압이라고 하면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게 바로 변수 교환이 되는데 C&A에서는 그 부분은 C&A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도록 하고 일단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좀 C&A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교환이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2장 자료형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좀 자료형이 상당히 길죠. 책에서 보면은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3분의 1 정도 되죠. 뒷분이 답안이니까 그러네. 거의 변수를 자료형 가르치는데 수업을 하는데 거의 이제 3분의 1을 지금 끝난 상태인데 이 부분에 사실은 자료형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숫자형, 문자형, 문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리스트, 튜플, 그
딕셔너리, 오늘 배웠던 집합, 불, 이렇게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주어진 여러 가지 함수들 있잖아요. 자료형들을 대상으로 조작할 수 있는 함수, 추가한다거나 지운다거나 이런 것들 처음 해보는 거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